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가 우주를 향한 성공적 첫 발을 떼었습니다. 바로 지난 5일 다누리5가 발사된 지 1시간 반 만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였는데요. 현재 다누리5는 매우 순조롭게 우주를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누리5는 천체 중력을 활용하는 탄도형 달 전이 즉 BLT 방식을 사용하여 궤적에 따라 태양과 지구 등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항행하며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로 곧장 가지 않고 태양 쪽의 먼 우주로 최대 156만 킬로미터까지 갔다가 나비 모양 궤적을 그리면서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와 달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BLT 방식은 직접 달로 비행하는 방식보다 이동 거리와 시간은 늘어나지만 연료 소모량은 약 2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지구 저궤도 약 600km, 정지궤도 약 36,000km 내외에 머물던 우주개발 영역을 지구에서 약 38만 km 떨어진 달까지 확대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BLT 궤적 설계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으로서 BLT 궤적 설계는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든 궤적 설계는 이미 실행 경험이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으로부터 놀라움을 남겨주며 검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존 구이디 나사 우주탐사시스템부 부국장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한국팀은 나사 존슨 우주센터 임무 운용 인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여러 상황을 검토했다고 하며 이번 BLT 궤적을 설계한 한국팀은 아주 영리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매우 우수해서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사가 다누리에 실어보내는 섀도캠을 통해 미국은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섀도캠은 달의 영구 운명 지역을 촬영하여 미지의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존 구이디 부국장은 미국도 달 궤도선이 있었지만 노후로 인해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었다며 다누리에 탑재된 장비들을 통해 앞으로 달 극지방에 착륙할 후보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력은 완벽한 파트너십의 결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탑재 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다누리5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 범위 내에 위치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다누리5는 우주 인터넷을 실험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근접할 때까지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9번의 추력기 작동을 통해 방향을 조정해 적절한 궤적으로 운영합니다. 첫 궤도 수정 기동 또한 지난 7일 오전 10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누리는 내년 초부터 달 주변 궤도를 하루 12번 돌면서 주어진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고 안테나를 통해 관측 데이터를 지상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얻은 달 표면 정보를 활용해 달 착륙선 후보지 또한 탐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달은 티타늄 등 천연 광물이 풍부하며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우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기에 적합한데요. 내년에는 다누리가 하루 12차례 달 주변을 돌며 관측과 과학기술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달에 관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다누리5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기장 측정기 등 첨단 관측 장비 6개 중 5개가 엄청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과학기술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명실상 부한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해 즉시 실행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누리5 발사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 철저히 통제된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나사가 다누리5에 섀도우캠을 실었다는 것은 우리 기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우주개발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확실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실현한 데 이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싣고 다시 솟아오를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로버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말한 차세대 발사체란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정지궤도 대형 위성, 달 착륙선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이라며 차세대 발사체의 경우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다누리5를 통하여 글로벌 우주 경쟁 속에서 위성 기술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1992년 한국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이후 30년 만에 일궈낸 성과이며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2031년에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 더욱 완벽한 기술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누리의 후속 사업으로 2030년 초까지 1.5톤급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 자력으로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10년 내 100여 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우주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선제적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내년 중반에 연료 잔량에 따라 임무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누리는 주어진 여러 임무 가운데 특히 세계 최초로 수행되는 임무도 있으며 2025년 이뤄질 미국의 유인달 착륙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누리호가 연말에 달 궤도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